최근 전북 무주에서 일가족이 보일러에서 노출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겨울철 가스보일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점검 요령을 살펴봤습니다. 천안 풍세면 봉강천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위기 단계를 주의해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전국 가금 농장에 대해 방역 강화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찰이 서산 팔봉면의 한 바닷가에서 함께 낚시를 하러 온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텐트에 방치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국내 첫 중진류 석유화학 설비가 서산에서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현대케미칼은 이번 공장 가동으로 석유화학 제품 수출액이 연간 3조 8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무주에서 일가족 6명이 가스에 중독돼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집안 보일러실에서 가스가 새어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최근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가스보일러 사용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보일러 점검 한 번씩 꼭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점검법을 정호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고가 발생한 무주의 한 주택에 설치된 보일러입니다. 보일러와 연통 사이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경찰은 이 틈새로 일산화탄소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가족 6명 중 5명이 가스에 중독돼 숨졌고 나머지 1명은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예요? 가스보일러 사고는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21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산화탄소 가스 중독이 95%로 가장 많았으며 45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일산화탄소는 5분만 노출돼도 목숨을 잃을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색과 냄새가 없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립니다. 최근 캠핑이라든지 노후된 가스 배관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통, 어지럼증, 구토, 혼수 상태 등 증상이 발생된다면 가까운 병원 또는 고압산소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점검이 필수입니다. 특히 배기관 상태를 잘 살펴야 합니다. 배기관이 굽었거나 이물질로 막혀 있을 경우 일산화탄소가 실외로 배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배기관 내 이물질은 제거하고 연통과 이음새가 잘 결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거주자분들이 이제 실제 저 연통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하셔서 거기에 이제 이음새 부분 같은 게 떨어져 있는지를 한번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보기 설치를 통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가스보일러 안전사고. 주기적인 보일러 점검이 최선의 사고 예방책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천안 풍세면 봉강천에서 포획한 야생 조류에서 검출된 조류 독감 항원이 12일 고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출 지역 주변 500m 이내로 사람과 차량의 출입이 통제됐으며 10km 이내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위기 단계를 주의해서 심각으로 격상해 전국 가금 농장에 대한 정밀 검사를 강화하고 방사 사육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건 지난 3월 강원 고성 살해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서산경찰서는 함께 낚시를 하러 온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서산시 팔봉면 바닷가에서 40대 남성 B씨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시신을 텐트에 사흘 동안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나흘 후 경찰에 자수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교제 중인 여성을 강간하고 폭행한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예산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 B씨를 강간한 뒤 야구 방망이로 팔과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성경찰서는 A씨가 B씨와 아버지의 전화통화에서 데이트 비용을 왜 딸만 쓰냐는 말을 들은 뒤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첫 중진류 석유화학 설비가 서산에서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12일 서산, 대산, 현대대죽 일반산업단지에서 현대케미칼의 HPC, 즉 중진류 기반 석유화학설비 공장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HPC 공장은 원유 정제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인 중진류를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연간 248만 톤의 탄소를 저감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공장 가동으로 석유화학 제품 수출액이 연간 3조 8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석 달 만에 또다시 빅스텝을 밟은 건데요. 이로써 기준금리는 3%대로 올라섰습니다. 이 3%대의 기준금리는 지난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 4월부터 5차례 연속 금리를 올린 것도 한은 역사상 최초 기록입니다. 금리가 이렇게 날뛰고 있지만 물가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은이 금리를 계속 올리는 것도 모자라서 한꺼번에 빅스텝을 밟은 이유이기도 한데요.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준금리도 계속 올라서 한미 간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 역시 이번 금리 인상 결정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한국보다 높은 상황인데요. 이 격차가 더 벌어지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또 원화의 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오르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뛰는 금리 위에 나는 물가. 한은의 선택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금리 인상은 양날의 칼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경기가 침체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당장 20, 30대 영끌족들의 빚 부담이 늘어날 것은 불보듯 뻔하죠. 빚 부담으로 인해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기업들의 투자 역시 같은 양상을 보일 겁니다. 전문가들은 11월 이후 또다시 한은이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당분간 3%대의 높은 기준금리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금리 인상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이 민선 8기 충남도정의 최대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출신 정치권 인사 3인방의 역할론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성일종 정책위 의장 그리고 신범철 국방부 차관입니다. 오선인 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탄생의 주역으로 꼽히는데요. 윤 대통령 부친을 비롯한 조상이 충남 논산 공주 출신임을 강조하며 일찌감치 충청 대망론에 군부를 짚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에서 충청권 출신 당대표가 나온 사례는 있었지만 보수 진영인 국민의힘에서는 매우 드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향후 당권 도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재선인 성일종 정책위 의장 역시 충청권 현안 해결사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 정책위 의장은 정부와 당, 대통령실의 주요 정책을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로 알려져 있는데요. 성 의장은 특히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육사 이전을 위한 국회 내에서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태흠 지사와 충청 브라더스라 불릴 정도로 가까워 도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집권 여당 차원에 힘 실어주기로 기대됩니다. 또 천안 출신의 신범철 차관은 국방부 내에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나름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됩니다. 경제사회연구원 원장 겸 외교안보센터장을 지내는 등 외교와 함께 군사안보 전문가로 통하는 신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관련 정책을 설계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태흠 지사는 이달 중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육사 이전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건의한 데 이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과도 회동을 가질 예정이어서 이들 3인방이 얼마나 힘을 실어줄지도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서산시가 생태 보고로 불리는 가로림만의 갯벌 식생 복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네, 서산시 해양수산과의 김종국 주무관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산시 해양수산과 김종국 주무관입니다.
예, 저희 앞서 전해드린 이 가로림만 갯벌 식생 복원 사업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갯벌 식생 복원 사업은 올해 해양수산부가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탄소 흡수력이 높은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서산시는 올해 1월 공모를 신청하여 3월 팔복면 가로림만이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5일에는 전문성이 높은 해양환경공단과 서면으로 가로림만 갯벌 식생 복원 사업 위스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네, 복원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는 건가요? 네, 갯벌 식생 복원 사업을 통해 가로림만은 최상의 생태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총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해 칠면초, 갈대 등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고 탐방로, 포토존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2024년에 공사 착공해 25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번 사업을 통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서산시는 이번 사업과 팔봉산 아라마길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해 생태관광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 중인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산시 해양수산과 김종국 주무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양군이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침수나 반파 피해가 있는 주택과 유실 또는 매몰된 농경지를 소유한 주민입니다. 7월 주택분과 9월 토지분에 대해서 세액 조정 후 감면에 들어가며 이미 납부를 마친 경우에는 신청 계좌로 환급할 예정입니다. 대상 주민이 별도의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도 국가재난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부과금액이 조정됩니다. 군은 감면 결정 통지문과 환급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방침입니다. 당진 소난지도 인근에서 불법 낚시 영업을 한 어선이 검거됐습니다. 평택해경은 신고를 하지 않고 승객 3명을 태운 채 낚시 어선업을 한 선장 A씨를 낚시 관리와 육성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미신고 낚시 영업의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해경은 안전한 바다 낚시를 위해 관련 법을 준수하고 보험에 가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9일 당진 종합운동장 야외 게이트 볼장에서 독일 셰퍼트 전람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전람회에는 한국애견협회가 주최했고 셰퍼트 80여 마리와 견주 2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충청 셰퍼트 클럽 소속 당진 출신 김양희 씨와 김윤철 씨는 각각 미성견과 성견 수조에서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홍성군의회가 정례회를 개회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3일 기획감사 담당관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257건의 자료를 기반으로 상임위원회별 각 부서와 사업소 등에 대해서 심의합니다. 또 광천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창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홍주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제21회 홍성사랑 국화축제가 다음 달 1일에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홍주읍성 일대에서 닷새간 펼쳐지며 14,000여 점의 국화 작품이 전시되는데요. 또 농촌체험과 홍성 마늘 할인 판매, 한우 바비큐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서산 버드랜드 야생동물 재활교육센터가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센터는 구조된 야생조류가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활 훈련과 방사를 진행하며 생태계 적응이 어려운 개체는 보호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산시는 재활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